매일 아침 성공투자 기원 두 분 전문가입니다. 신기수 전문가, 최원재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성공투자 기원. 네. 자, 크리스마스입니다. 두 분 전문가님, 뭐 특별한 계획 있으신가요? 특별히 가족들하고 좀 보낼 생각입니다. 네, 역시 가족들과 훈훈하게 보내시고요. 최원주 전문가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가족과 함께 보낼 예정입니다. 네, 주말 훈훈하게 가족과 함께 두고 보내실 텐데요. 자, 미국장의 흐름, 나스닥이 또 3%까지 하락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낙폭을 줄이면서 좀 마감이 돼서 그나마 다행이다 싶은데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61선 지지를 하고 있고 또 코스닥도 그래도 700선에 대한 지지력을 쭉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나스닥은 우리 장보다는 좀 추세가 못한 것 같고요. 최근에 우리 장은 어떻습니까? 미국 장과 좀 동조화가 되고 있는지 오늘 장 마이크론발 미국의 하락 때문에 많이들 좀 주목을 하실 것 같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미국 장과 동조화 될까요? 비동조화 될까요? 지금 뭐 미국장하고 동조화가 깨졌다라고 보기도 애매하고요. 예. 어쨌든 이제 우리 시장이 어제는 뭐 지금 코스피가 61선을 좀 지키는 듯 보이지만은 가령 이제 미국 시장이 이번에 PC 때문에 오늘 밤에 이제 만약 한 번 더 하락을 하게 된다면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 시장도 아마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장에서 이번 주 이벤트 중에 제일 중요한 이벤트가 저는 PC라고 보는데 어제도 이제 미국 시장이 아래꼬리를 달면서 올라와서 S&P 500이 5일선에서 딱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지금 이제 미국도 PC를 지금 제일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밤이 아마, 단기적인 어떤, 추가 하락이냐 아니면 여기서 반등을 해주느냐 하는 어떤 그런 것들 결정짓는 기로점이 될 것 같고, 미국장 상승이 나오면 우리 시장도 같이 상승이 나올 걸로 보기 때문에 동조화가 깨졌다기보다는 비슷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원주 전문가님은 어떠세요? 물가 지표에 계속 시장이 좀 민감하게 반응할 거라고 보세요? 네,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투자자들이 모두 다 조금씩 대기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미국 시장도 그것 때문에 지금 미리 선조정 받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반도체발 악재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여전히 이번 주 내내 좀 관망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계속적으로 11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차트 잠시 보시면은요. 네. 결국엔 종가상으로 11선 위로 올라서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좀 보수적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그거 11선 위로 올라가면은 어느 정도 주식을 이제 조금씩 편입 확대를 해도 좀 괜찮지 않을까 보고 있고, 지금 한 7일에서 한 8일 정도 계속 11선이 저항이 부딪히고 있어요. 어제도 5일선은 넘어섰지만 11선 아래에 있다. 캔들이. 그렇게 본다면은, 결국엔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려면은 종가가 11선 위로 올라서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어제 이제 거래대금이 좀 큰 폭으로 늘어났어요. 이거는 좀 긍정적이지 않나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저는 이제 오늘 이제 주말만 아니다 그러면은, 주말 리스크만 없다 그러면은, 네. 주식을 좀 많이 좀 확대를 좀 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저는 아주 소폭 분할 매수는 가능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아침에 좀 많이 빠지면은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은 다음 주서부터는 저는 아주 완만하게라도 조금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일단 예측입니다. 예측은 그렇고, 일단 지표상으로는 저는 11선 좀 주목해보자, 그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신기수 전문가는 PC 물가 발표 이후에 미국장 움직임 주목하고 계시고요. 최원주 전문가는 11선 회복하는 시장의 어떤 이런 좀 뒷받침되는 저항을 뚫는 움직임이 나오거나, 아니면 오늘 장 초반에 좀 크게 하락을 한다면 금요일장만 아니면 좀 선별할 만한 시기가 됐다라고 보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아침 개장 전에 꼭 체크해야 될 포인트 확인하겠습니다. 중국 2023년 초 국경 전면 개방 전망, 중대본 오늘 실내 마스크 조정안 발표, CS 2023 내달 5일 개막 관련주 관심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이 가운데서 신기수 전문가의 포인트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중국 이슈 봐야죠. 중국 계속 주목됩니다. 일단 중국에서 좀 희망을 주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 국경을 전면적으로 개방한다. 이건 어떤 산업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될까요? 네, 일단 전면 개방이라는 이 뜻이 뭐냐면은 지금은 이제 해외 입국자가 가게 되면 5+3 제도예요. 5일 시설 격리하고 3일 재택 격리인데
이게 1월 3일부터 폐지가 될 거라고 홍콩 위성 TV에서 일단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입국 이후에 강제 격리라든가 PCR 없이 한 3일 동안 모니터링만 하는 이제 재택 격리 쪽으로 가게 될 거다. 이제 이런 쪽으로 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무래도 해외 쪽에서 중국 쪽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아질 수가 있고, 그렇다면은 중국에서 이제 그동안에 보따리상들이 많이 활동을 못 했는데 우리나라 왔다 들어가면 또 그 일주일 이상 격리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다시 이제 들어가는 게 상당히 좀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보따리상들은 뭐 결국에는 이제 면세점 쪽을 주로 활동을 하죠. 요즘에 보면은 호텔신라가 지금 480선을 위에 두고 있습니다. 돌파를 할까 말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신세계도 지금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쪽들 이제 면세점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카지노 쪽으로도 이제 부자들이 우리나라에 왔다 가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는 상당히 이제 뭐 그 자유롭게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파라다이스도 한번 올라와 가지고 레벨업 된 이후에 지금 쉬고 있는데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뭐 GKL, 강원랜드 이런 쪽도 있을 것 같고, 또 항공주들이 요즘에는 이제 그 일본 쪽에 보면서 상당히 움직였지만 중국 쪽으로도 이제는 좀 모멘텀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여행주들 요즘에 움직임이 괜찮습니다. 하나투어도 어제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박스권 상단으로 붙여놨죠. 모두 투어도 지금 올라가는 중이고, 뭐 예전 인터파크, 지금 이제 그레디언트 이런 종목들 전부 다들 이제 여행주 쪽의 수요도 이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제 화장품주도 마찬가지고요. 미리 움직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국향 모멘텀이 저는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봉쇄가 이제 중국 봉쇄 해제되고 경제가 다시 재개되면서 중국향 관련주들 모멘텀이 조금은 더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방역 규제 완화, 리오프닝 이런 관련 섹터들, 면세점, 카지노, 항공, 뭐 화장품, 뭐 의류는 뭐 안 봐주셨지만 지금 말씀해주신 모든 섹터들을 보면 10월, 11월에 저점을 찍고 우상향을 해 나가주고 있습니다. 신세계는 조금 추세는 부진하긴 한데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자면 대장주 쪽으로 접근을 할까요? 아니면 키 맞추기 쪽으로 접근하는 게 나을까요? 신기수 전문가님. 예, 저는 그 어떤 섹터든지 대장주 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대장주가 항상 늘 먼저 가고 나중에 빠지기 때문에 대장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원재 전문가님은 중국 리오프닝주들 각 섹터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대장주 보세요, 키 맞추기 보세요. 기왕이면 뭐 대장주 하는 게 좋죠. 그런데 그걸 따라붙기가 조금 두려우신 분들은, 대장주가 뭐 굉장히 상승폭이 좀 크다면은, 네. 저는 차라리 덜 움직인 키 맞추기도 뭐 수익률은 어느 정도 챙겨갈 수 있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투자 성향에 따라서 저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중국의 방역 규제 완화로 인해서 일본 노선 재개뿐만 아니라 중국까지도 해서 항공 쪽에는 모멘텀이 더해지고 있고요. 이런 중국 리오프닝 수혜주들 이 키 맞추기 흐름에 편승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매매도 가능하고요. 또 추세적인 매매 역시도 대장주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 포인트 보겠습니다. 최원재 전문가 CES 2023 다음 달 5일 개막 관련주 관심입니다. 네, 관련주 하면 뭐 여러 가지들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테슬라 쪽에 또 팔중 추돌 사고가 있는데 완전 자율주행 쪽에서 좀 일어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요. 저는 농기계 쪽의 움직임이 상당히 최근에 좋더라고요. CES 2023 기조연설에 존 디어 CEO가 또 나선다고 해서 저는 이거 좀 주목하는데, 어떤 종목 테마로 보실까요? 일단은 세계 최대 IT 박람회이죠. CES는 내년에 이제 23년도 1월 5일에서 1월 8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막이 되는데요. 지금 그 작년에는,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이제 개최가 됐는데 규모가 많이 축소돼서 개최가 됐죠. 하지만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대폭 축소됐던 것도 행사 규모가 정상화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올해 같은 1월에 같은 경우에는 관련주들이, 로봇 관련주들이 대거 움직였는데, 그때는 로봇 관련 테마를 가지고 그때 이제 CES에서 그때 로봇 테마가 있었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가 움직였는데, 요번에는 뭐 메타버스라든가 그다음에 오토모티브, 그다음에 디지털 헬스케어 뭐 이런 쪽에서 지금 같이
이런 쪽이 주된 주제로 지금 열릴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올해는 로봇 관련주보다는 역시 관전 포인트는 좀 메타버스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이번에 메타버스 이쪽에서는 지금 신규 플랫폼과 XR 신제품이 좀 공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뭐 관련주로는 콘텐츠 신규 플랫폼 한다면은 뭐 자이언트 스텝, 맥스트, 덱스터 뭐 이런 쪽을 좀 들 수 있겠고요. XR 기기 이런 쪽으로 본다면은 LG 이노텍, 뉴프렉스, 나무가 뭐 넓게 보면 LG 전자까지 좀 볼 수가 있는데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이언트 스텝 최근에 좀 보면은 네이버 블럭딜 때문에 최근에 주가 상당히 많이 하락했는데 가상인간을 뭐 선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번에 CES에서. 그렇다고 본다면은 어느 정도 하락은 이제 조금 급락은 조금 이제 줄어드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한다면은 어느 정도는 주가는 회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맥스트 차트도 보시면 최근에 뭐 역시 같이 흘러내리는 모습입니다. 컨텐츠주들 전부 다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 안 좋은데 역시 CES 앞두고서 뭐 어떤 플랫폼을 공개를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주가는 좀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덱스터 같은 경우에도 차트도 비슷합니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XR 기기 쪽 봐야 되는데 최근에 좀 이쪽으로 많이 좀 신제품이 나올 거라는 지금 얘기가 있어요. 지금 LG 이노텍에서도 신제품을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LG 이노텍 최근에 주가 흐름이 뭐 애플하고 같이 연동되다 보니까 상당히 안 좋은데 최근에 애플이 오늘 같은 경우도 많이 빠지면서 연중 최저점에 바로 근접했습니다. 지금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비슷한 차트 흐름인데 일단 CES에서 XR 기기를 어떤 거를 선보이느냐에 따라서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무가 잠시 보시면은요, 최근에 주가 좀 올랐다가 조금 조정받는 모습인데 역시 XR 기기 관련주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뉴프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뉴프렉스도 나무가랑 차트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다 본다면 이쪽의 관련주들은 어떻게 본다면은 시나리오 매매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뭐 지금 이번 주말이나 아니면 다음 주 중반서부터 서서히 주식을 좀 사가지고 그 전 앞두고 좀 움직이면은 어느 정도 선침해서 파는 거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정상화가 되는 내년 CES 2023 여기에서 메타버스 관련한 MR 기술 전시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는 증권사들의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CES 5가지 대표 테마 가운데 3가지를 최현주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오토모티브, 메타버스, 디지털 헬스케어, 이 밖에 웹 3.0, 지속 가능성과 모두를 위한 인간 안보 이렇게 5가지 테마가 주요 테마라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서 메타버스 관련한 종목군들 낙폭과대 측면에서 일정 매매 가능하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도 동의하실까요? 예, 저도 뭐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제가 제일 주목하는 쪽은 XR 기기 쪽이에요. 지금까지 AR이나 VR이나 전체적으로 지금 활성화되지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XR 기기 쪽인데 요즘에 XR 기기 쪽으로 디스플레이 방법이 새로운 방법이 지금 개발이 좀 돼 있습니다. 특히 AR 쪽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그동안의 해상도 부분이라든가 또 이제 어떤 렌즈의 두께, 무게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개발이 돼 가지고 그 렌즈가 포함이 된 여러 가지 이제 AR 기기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AR 기기가 나오게 된다면 이제 메타버스가 실제적인 메타버스의 어떤 개념 자체가 실제 생활하고 실제 생활을 이제 인터넷 속으로 옮긴다. 그래서 실제 생활하고 연동이 된다.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요번에 그런 기기들이 좀 나올 것 같고 또 요번에 CES에서 AI 쪽이 또 얘기가 되게 된다면은 지금 요즘에 움직이던 챗봇 쪽이 네. 그 기세를 타고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챗봇주들도 한 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메타버스 가운데서는 이런 기기들의 하드웨어 쪽의 기술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AI까지 주목을 합니다. 스마트폰 이후에 이제 또 새로운 디바이스가 전 세계로 확장이 될지 메타버스라는 이 플랫폼을 중심으로 주목이 되고 있고요. 어지럽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기술 중요합니다. 마지막 코멘트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 볼 체크포인트 신기수 전문가 중대본 오늘 실내 마스크 조정안 발표입니다. 뭐 권고 전환이 유력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재료 노출되지 않을까요?
일단 그 조정안 내용이 이제 그 얘기되는 거 보면 이제 실내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니라 이제 권고로 바뀔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거 해제한다는 소리죠. 근데 이제 의무 유지하는 곳은 뭐 요양원, 병원 이런 이제 공공시설 같은 데들, 이런 데들은 의무를 유지를 하고, 또 감염시 격리 기간이 지금 7일인데 이걸 3일로 조정안이 아마 발표가 될 것 같다라는 이제 그 예측들이 많이 있고요. 발표가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관련주들 중에 제일 중요한 종목들은 아무래도 이제 화장품주들이죠. 특히 이제 색조 쪽인데, 일단 뭐 그 대장지로 할 수 있는 토니모리 보게 되면 요즘에 미리 좀 선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조정을 좀 받았고, 네. 그리고 이제 이쪽이 꼭 마스크 쪽만 갖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중국발 어떤 봉쇄 해제 이런 기대감들로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것 때문에 뭐 재료 노출성으로 이제 크게 뭐 하락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뭐 잉글우드랩 같은 경우에도 자리가 비슷하죠. 5,000원 단을 이번에 넘게 된다면 한 번 더 갈 수 있는 부분. 클리오 같은 경우에도 거의 자리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기 전에 많이 올라가 있었으면은 뭐 재료 노출성으로 매도가 많이 나오겠지만 미리 좀 선조정을 받은 부분이 있고 오히려 이제 플러스 되는 어떤 모멘텀, 중국발 그 봉쇄 해제에 대한 모멘텀들은 조금 더 더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며칠 정도는 더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채팅창에 참여해주시는 시청자분 한 분 가운데서는 중국에서 코로나가 앞으로 어쨌든 폭증을 할 텐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중국에서 우리나라 입국하는 중국인을 차단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라고 질문 주시네요. 신기수 전문가님. 그럴 가능성.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확진자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신경을 안 써서 그렇지. 확진자가 굉장히 많은데 네. 우리는 봉쇄를 해제를 한 이유는 이제 그만큼 우리는 이제 면역이 많이 됐고 여기에 대한 사회적인 시스템이 갖춰졌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의 그런 시스템을 교란시킬 정도로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든가 또는 중국발 그 어떤 그 코로나는 우리나라 코로나랑 다르게 너무너무 독한 어떤 중증을 많이 보유를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되겠지만은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다 오미크론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중국인들이 그렇게까지 막 쏟아져서 들어올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당분간 그런 걱정은 제 생각에는 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원주 전문가도 이제 코로나는 엔데믹이라고 보실지 그리고 중국에서 또 계속 폭증을 한다면 또 관련한 그 코로나 확산 수혜주들은 시세가 좀 남아있을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뭐, 시세는 남아있죠. 남아있는데, 대신 등락은 거듭할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확진자가 폭증하고,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방역 완화와, 방역을, 완화했다. 계속 그런 과정을 반복할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주가는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뭐 입국을 제한한다든가 그런 거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제가 뭐 방역 당국 담당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건 뭐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실내 마스크 조정 발표가 오늘 또 리오프닝, 중국발 리오프닝 관련주 화장품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일 거라고 보실까요? 최원재 전문가님? 미리 어느 정도는 다 반영이 돼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일단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뭐 실내 마스크는 이제 의무에서 이제 공고를 하는 것 같고 주가는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는 것 같고 대신 그런 기대감은 조금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뭐 급하게 상승하면은 추격 매수는 좀 곤란하겠지만은 만약 지수가 같이 흔들리면서 어느 정도 빠지면은 저점 매수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장품주 좀 더 조정을 기다리신다는 의미신가요? 뭐 조정을 기다린다기보다는 여기서 뭐 계속 우상향하기에는 일단은 중국발 관련 중국향 쪽인 뭐 아메리퍼시픽이라든가 LG생활건강, 코스맥스 일단 글로벌 화장품 업체들한테 많이 중국 시장을 많이 내어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매출 회복이나 판매량은 회복이 가능하겠지만 예전 같은 영화는 누리기 힘들다고 저는 보고 있고 뭐 색조 화장품 쪽에서는 이제 실내 마스크 이제 해제에 대해서 결국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재료로 이제 삼아야 되는데 뭐 이치한불이라든가 토니모리, 클리오 이런 쪽에서는 어느 정도 뭐 긍정적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색조 화장품 말씀해주신 종목들 말고도 또 있거든요. 저는 로맨이라는 브랜드도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과연
또 이 아이패밀리 SC라는 종목 등 어떨지 궁금합니다. 펀더멘털도 정말 궁금합니다. 화장품주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오늘장에 이러한 재료가 나왔을 때 반등할 수 있다 기대감, 그리고 재료가 나오더라도 반등할 수 있다는 관점 신기수 전문가였고요.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이 최원재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 오늘 개장전 포인트로 3가지 확인했습니다. 중국의 리오프닝, 모멘텀, 또 국내에서 실내 마스크 조정안 발표, 또 CES 2023이었습니다.